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구글의 모 회사죠. 알파벳에서 또 AI 인재 유출이 또 유출됐다고 합니다. 월가에서는 이런 잇따른 인재 유출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신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이번에 이제 이 정말 구글이 알파벳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년 동기 대비 80%가 넘는 성장을 보이면서 그 어마어마한 영향을 보여줬단 말이죠. 그리고 이 구글 클라우드의 CEO인 그 프랜시스 디수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핵심 인력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이제 스케일 AI로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. 스케일 AI의 그 신임 CEO가 된 건데 그 스케일 AI라는 거는 어떤 회사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메타가 처음에 슈퍼 인텔리전스 팀 만들 때 그 알렉산더 왕을 데려왔죠. 그 알렉산더 왕이 설립한 회사가 바로 이 스케일 AI입니다. 그래서 메타가 한 49% 지분을 이제 보유한 어떻게 보면 정말 메타의 약간 계열사처럼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. 그럼 결국에 이번에 구글의 어떻게 보면 구글 클라우드의 CEO가 메타의 어떻게 보면 계열사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 스케일 AI로 간 이유는 뭐냐? 우선은 이 스케일 AI는 원래는 데이터 라벨링만 하던 회사였는데 이거를 비즈니스를 바꾸려고 합니다. 거의 이제 미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아니면 일반 기업용 AI 애플리케이션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고요.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피벗 혹은 확장이 되어가는 거죠. 그리고 그거를 정말 잘 해줄 수 있는 게 이번에 이 디수자 구글 전 CEO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것을 메타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메타가 최근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겠다라고 지금 진출 계획을 밝혔죠. 어제도 이제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저커버그 CEO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단순히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런 기본적 컴퓨팅 자원을 나 혼자만 썼다 보니까 이거를 남들한테 빌려줄 때의 어떤 이 클라우드 경험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키워야 되고 그 과정에서 스케일 AI는 단순히 이제 이런 클라우드 임대뿐만 아니라 거기서 들어가는 쉽게 AI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좀 넣는 형태를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메타가 하려고 하는 이 클라우딩 컴퓨팅 임대에다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에 넣어줄 수 있는 이 스케일 AI가 새롭게 역량을 확보해내면서 메타의 전체적인 이 클라우딩 비즈니스의 좀 가시성, 나아가서 경쟁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전략인 만큼 이번에 알파벳 핵심 유출은 이 메타의 어떤 컴퓨팅 인프라 전략의 확장과 연계되어 있다. 그래서 메타가 오히려 조금 더 자신의 컴퓨팅 임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이런 푸시를 넣고 있는 상황인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. 그런 측면에서 어제는 메타의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지만 한 개 분기 정도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아마 메타의 클라우딩 역량이 좀 올라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아마존도 이제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결과가 기대 이상이었다.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다라면서 시간의 거래선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존의 2분기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확실히 정말 좀 특히나 AWS를 포함해서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요.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시간 내에서 주가가 한 8% 상승을 했고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, EPS와 같은 숫자들이 다 맞춰졌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한 20% 이상 성장한 2천억 달러, 2,006억 달러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EPS도 확실히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특히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 엔트로픽 투자를 해서 얻은 그 지분 평가가 포함되어 있긴 하거든요. 그 534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한 시장 예상치는 0.7달러 이상 상승한 EPS를 좀 보였다라고 좀 평가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일단 첫 번째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봤고요.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AWS입니다. AWS는 이번에 한 매출 422억 달러를 보여주면서 YOY 성장률이 37%거든요. 이거는 지난 분기에 보여줬던 YOY 성장률보다도 높은 상황이고 마진도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. 그만큼 분명 메모리를 비싸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클라우드는 성장과 동시에 마진까지도 챙겼다. 그래서 라고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아마존 AWS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. 거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자체칩 그 그래비톤도 굉장히 지금 상위 1000개 고객사 중 98%가 그래비톤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거의 연간 런레이트가 2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도 잘하고 반도체도 잘하고 거기에 또 이 베드락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
고객 지출 규모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분기 합산액을 초과할 만큼 잘 나왔던 만큼 이 아마존의 AI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 광고랑 리테일도 나름 좀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. 광고는 어차피 나름 고마진 비즈니스인데 이게 한 26% 올랐고 그 북미랑 글로벌 리테일도 나름 각각 한 16에서 15% 정도 상승해 주면서 실적 자체 나머지 AI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괜찮았고요. 다만 이제 굳이 좀 따졌을 때 아쉬운 거는 캐펙스 투자를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76억 달러 정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. 아마 지난주 알파벳은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아마존의 실적이 좀 성장,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제는 이런 좀 영업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미 사전에 주가에 반영이 됐고 오히려 그냥 나머지 부분으로 막 자체 칩, 그다음에 클라우드 마진과 성장률 이걸로 오르는 것을 봤을 때는 확실히 좀 투심도 같이 오르고 있는 장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아마존에 이어서 애플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아이폰 판매 호조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시총 1위 수성 여부가 갈릴 것 같은데 이번 실적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가 지금 이제 어닝콜을 하는 과정에서 하락폭이 점점 더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매출, EPS, 마진 다 좋았습니다. 분명히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. 문제 세부 부분적으로 보면은 어떤 부분이 안 좋았냐? 우선은 흔히 이야기하는 서비스 그리고 중국 이쪽이 좀 안 좋았습니다. 분명 성장세 자체는 지속했는데 이번에 보면은 사실 실적 자체도 그 관세 환급으로 인한 좀 일회성 수익이 좀 있었던 말이죠.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이제 맥이랑 아이폰이 꽤나 잘 팔리면서 예상치를 상회해 줬는데 이렇게 전 세계의 아이폰이 그리고 애플 기기가 가장 많이 깔려있는 현 시점 속에서도 생각보다 서비스 매출이 잘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점, 그 부분을 좀 아쉽게 느끼는 것 같고요. 또 중화권 매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높았습니다. 시장의 기대감은 한 196억 달러였는데 188억 달러가 나왔거든요. 이전부터 계속해서 중국에서 좀 잘 팔린다. 중국에서 유일하게 성장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을 보였다라는 건 결국 값비싼 제품 라인업들을 많이 팔지 못한다라는 점과 중국과의 경쟁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주가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주미 김준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